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로 보겠습니다. 우선 태내기 임신 출산까지잖아요. 자, 1번 보면 태아의 발달 과정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 16회 때 문제 출제됐는데 심장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면 태내기에서 이제 수정 출산 이렇게 제가 다 바꿔놨어요. 이따 보면 이제 이게 복수정답 처리되었던 그 회차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걸 태아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태내기는 이제 수정, 출산, 옳은 것은 다운 증후군 21번째 염색체죠? 자,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이 기출 논점이에요. 23번째 염색체가 아니라 47개는 맞았는데, 터너 증후군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거 턱 넣어 있다.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여성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성 겁니다. 2번 옳지 않고. 클라이널트 증후군. 이건 남자죠? 큰일 났다. 왜?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온다. 여성적인 특징이 나오는 이유는 X 염색체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터너 증후군은 X0,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여성이었는데,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X 염색체를 많이 가진 남성이었죠. 페닐케톤 요증은 지방의 분해 요소가 결여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요소를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입니다. 혈우병은 남성에게 발병하며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는 거, 그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것인데, 혈우병은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 맞죠? 자, 아까 지금 9회 때 나왔던 그 5번. 자, 그 다음에 그 2번 보니까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 맞죠?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이고, 다운 증후군은 23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틀렸죠? 21번째 염색체. 자, 페닐케톤 요증은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 요소가 결핍되어 맞습니다. 그랬죠? 아미노산 또는 이제 페닐알라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유전성 질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적 이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에 묘성 증후군이 포함된다. 이게 지금 15회 때 묘성 증후군이 이게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딱 한 번. 지금까지. 알았죠? 이 묘성 증후군. 이렇게 한 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유전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것도 맞죠? 자, 4번. 유전성 질환은 가진 태아는 임신 초기에 유산되는 게 아니라 유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산되지 않고 결함을 가진 채 출산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옳지 않고요. 5번. 유전 질환 가능성을 알기 위하여 임신 15주, 17주에 양수를 채취해서 진단하는 게, 이건 양수 검사죠. 양수 검사. 9주부터 11주까지가 이제 육모 생체 검사, 육모 생체 표본 검사. 그다음 이제 12주부터 17주까지가 양수 검사인데, 이 양수 검사는 15주, 17주가 되어서 검사하면 그 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 태내기의 유전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운 증후군은 지능 저하를 동반합니다. 헌팅턴병은 이거 지금 2번이 참 좋은 문장이었죠. 이때가 이제 이게 논점이 열성 유전인자 질병으로서 단백질의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헌팅턴병이 아니라 이건 페닐케톤 요증입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헌팅턴병은 우성 유전인자예요. 페닐케톤 요증은 열성 유전인자이고, 우성 유전인자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환이 바로 헌팅턴병이다. 또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헌팅턴병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이죠. 터너 증후군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X0,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여성이죠. 혈우병은 남성에게만 발병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하고
자, 6번인 지금 유무생체 표본 검사 나왔잖아요. 9주부터 11주. 아까 이제 12주부터 17주까지는 양수 검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그 7번에 보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산부의 교육 정도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8번. 임신 중 태아기에 기형 또는 저체중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 흡연이나 항생제 섭취, 알코올 섭취, 폴리여마 비페닐의 노출,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인데, 철분 섭취는 이건 틀렸죠. 필요한 영양소를 지금 섭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 저체중을 발생시킨다. 기형 또는 거기 이제 5번이 아닙니다. 자, 9번. 태내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지금 9번부터는 이제 태내기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9번부터 22번까지의 문제들이 바로. 자, 근데 9번에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임산부 연령이 16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의 선천성 결함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자의 X염색체와 난자가 만나서 XX면 이제 여아죠. XY면 이제 남자인 것이고, 다운 증후군 21번째 염색체 이상, 터너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가 아니라 남성에게 여성적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굽니까? 터너 증후군 X체로, 그죠? 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16주, 20주가 되면 임산부가 태동을 느낄 수 있다. 그죠? 4개월에 사생결단팔로 찬다.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태내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배아기가 수정 후 2주에서 8주까지. 우리 발생학적 구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발생학적 구분. 배란기, 배아기, 그 다음에 태아기예요. 그래서 2주, 그 다음에 2개월, 즉 8주죠. 8주. 그래서 2주까지.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8주까지. 그 다음 이제 9주부터 출산까지가 바로 태아기예요. 발생학적 구분에서 보면.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보면 임신 16주경이 되면 태아의 움직임, 즉 태동. 4개월이니까. 사생결단 발로 찬다. 4개월. 그죠? 그러니까 1개월이 4주씩이니까 4, 16주 맞습니다. 터너 증후군,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임신 2, 3개월이 되면 배아가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죠? 인간의 모습을 갖춰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또는 13주가 되면이 아니라 럭키 7이라고 있죠. 7개월이 되면 210일입니다. 되면 조산아가 생존이 가능하다. 생존 가능 연령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태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17회 때 문제거든요. 봐보세요. 문제가 태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1번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그죠? 수정부터 출산까지 뱃속에 있는. 그죠? 자, 그전에는 계속 이걸 태아기에 관한 문제로 냈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거기 옳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에 태내 발달한 어머니의 영양 상태는 맞았는데 학력, 아까 교육 정도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교육 정도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학력, 그걸 교육 정도를 지금 학력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학력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영양 상태와 질병은 영향을 주는데. 알았죠? 근데 답은 이게 2번이 답이었었거든요. 옳지 않은 거. 3번에 이제 임산부 연령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태아는 임산부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약물은 태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데 지금 2번이 옳지 않았어요. 가답안에서는. 근데 이게 이의 신청을 해서 수정부터
출산까지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태아기는 발생학적 구분에서의 태아기는 구주부터 출산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 1번 문장도 그 11번의 1번도 틀린 문장으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수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1번과 2번이. 이해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 이제 12번에 보면 태내기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태내기. 그죠? 태내기로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번에 태내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환경호르몬, 방사능, 외부 환경, 임산부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 습관 등이 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터너 증후군은 누구 거예요? 여자 이거 턱너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겠죠? 턱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이렇게 남아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틀렸죠. 바로 또. 근데 답은 이제 바로 고르는 거고 사실 이제 거기 남아가 XXY, XXXY 뭐 이렇게 이제 X염 색채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은 클라인헐트 증후군이죠. 자, 양수 검사는 임신 초기에 할 경우에 유산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중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 육모막 검사는 정확도가 양수 검사에 비해서 떨어지고 유산의 위험성이나 사직 기능 기형의 가능성이 있어서 염색체 이상이나 노산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고 다운 증후군은 23쌍 염색체 중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해서 유발되죠. 자, 13번 봐보세요. 13번에 옳지 않은 것인데 성염색체 이상 증세.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좋은 이것도 이제 이 당시 이제 추가되는 논점인 거예요. 우리 이론 공부 핵심 이론이나 통합 이론서에서 기본 이론 심화 강의에서 우리 다 공부를 했지만 성염색체 이상 증세도 있고 상염색체 이상 증세도 있죠. 23쌍인데 마지막 23번째 쌍에서 XXXY 거기서 성이 이제 결정돼서 거기 성염색체에 해당되는데 그 마지막 23번째 쌍에서 이상 증세가 있는 클라인헐트 증후군은 여성 그러니까 남성인데 XY여야 하는데 XXY, XXXY,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거죠. 터너 증후군은 XX여야 하는데 마지막이 X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성염색체 이상 증세가 맞는 거죠. 상염색체 이상 증세라고 했으면 틀렸죠? 이 문장. 상염색체 이상 장애는 다운 증후군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높은 비율의 유산이나 난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이 있어요.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모두 맞죠? 자,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자, 맞죠? 47개 염색체. 근데 이게 이제 이때 답이 본래 가다반이 4번이 답이었었어요. 이걸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출제자는 왜 그랬을까? 자,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5번에 보면 기형 발생 물질이란 하고 거기에 이제 정의 나와 있는데 그건 뭐 보시면 되는데 4번을 우리가 47개 염색체를 가지면 이제 가진 게 이제 다운 증후군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데 왜 출제자는 이것을 틀린 문장으로 처리를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면 47개 염색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도 다운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지금 처리를 한 거거든요.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논점을 가지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써만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 문장이 틀렸어요. 근데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 나타나죠. 다운 증후군. 맞는 거죠. 근데 47개 염색체를 가져야만 다운 증후군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 46개 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운 증후군이 있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보충 설명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 정상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46개 염색체, 그러니까 23쌍 46개 염색체에서 이게 전이형일 때 바로 다운 증후군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 우리는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47개 염색체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46개 정상 염색체를 가진 경우도 다운 증후군이 경우가 있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결국은 이제 4번이 이제 옳은 문장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옳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황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14번. 배종기는 이걸 배종기라고 해서 나왔어요. 지금 배란기를 얘를 배종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배종기는 수정 후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맞습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면 태아의 성별 구별이 가능해져요. 양수 검사를 통해 다운 증후군 등 다양한 유전적 결함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 어머니의 과도한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고요. 자, 근데 그 5번. 배아의 구성이 외배엽과 내배엽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중에 폐, 간, 소화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내배엽이에요. 외배엽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번에서는 배종기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처음 등장했고요. 알았죠? 이 용어 배란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일단 3번에 3개월이 지나면 이제 태아의 성별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3개월에 인간의 겉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 다음에 4개월에 속이 꽉 차요. 그래서 사생결단 발로 찬다. 태동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든 3개월이 지나면 태아의 성별 구별이 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5번에 이제 3번, 4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5번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게 논점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 내용 기출문제 거기 해설을 통해서 보충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 해설에 넣어놨는데 폐, 간, 소화기관 등을 형성하게 되는 내배엽. 외배엽은 피부의 표피, 손톱, 머리카락, 신경계, 감각기관. 중배엽은 피부의 진피, 근육, 골격, 순환계, 배설기관으로 발달한다. 이 부분 추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아기 0세 2세까지입니다. 일단 영아기에서는 이제 신생아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의 신생아기의 반사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빈스키 반사는 입 부근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는 반사운동이다. 바로 틀리게끔 이게 정답은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왜냐면은 바빈스키 반사운동하고 모로 반사는 그간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반사운동에서.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저착기 반사, 근원 반사인데 이거 들리면 아이가 벌리면서 따라가죠. 이게 바로 저착기 반사죠. 자, 바빈스키 반사는 밥인스키. 그래서 발바닥 스키를 타는데 그 신발 안에 밥이 들어가 있다. 끈적끈적하니까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쫙 부채 모양으로 발등 쪽으로 쫙 폈다가 오므린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은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근데 파악 반사가 처음 나왔거든요, 거기. 연화 반사도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때. 모로 반사는 나왔던 것이고 그 안에. 그리고 거기 이제 원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 걷기 반사 다 원시 반사. 그러니까 원시 반사와 생존 반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게 구분했던 게
자, 우리 시험에서 그 처음 등장했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 원시 반사와 그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항이 나왔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거기 2번.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기 주도성을 갖는다. 주도성 자기 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은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도성 대 죄의식, 바로 유아기죠. 3세에서 6세. 자솔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맞죠? 성적 의심 청소년기로 보겠고, 자율적 도덕성은 아동기죠. 그 다음에 상징놀이, 학령전기, 즉 유아기죠. 유아기 중에서도 이제 3세, 6세는 걸음마기와 학령전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걸음마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거기 이제 3번. 영아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애착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아 개념 및 성격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 문장 중요하죠. 우리가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그래버리면 그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원초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는 프로이트에서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에 구, 항, 남인데 근데 여기서 여기가 이제 명유아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유아기, 학령전기. 우리 시험에서는 유아기 3세, 6세, 그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자, 그래서 자아 개념이 발달되는 것은 학문기의 배변 훈련을 통해서 발달되지만 기초가 형성된다. 맞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은 여기를 또 유아기라고 했거든요. 네, 거기까지 맞았는데 피아제의 전주작기가 아니죠. 감각운동입니다. 그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지 1년 이내 몸무게가 2, 3배 정도 증가하고요. 장난감을 빼앗아 숨겨도 그것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면 대상용 속성의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 거죠. 아이가 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서 의자 뒤로 숨겼을 때 아이가 기어가가지고 그걸 찾는다. 이게 9개월경 가능한 거죠. 대상용 속성이 획득되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4번. 영아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에 의하면 통찰기 단계의 상징적 표성사고가 발달한다. 그죠? 영아기에서 맨 처음에 반사기, 그 다음에 순환반응이 3번 있죠? 1차, 2차, 3차 순환반응. 근데 2차 순환반응과 3차 순환반응 사이에 2차 도식 협응기가 있고 마지막 통찰기가 있어요. 이 통찰기에 상징적 표상사고가 시작되죠. 상징적 표상사고가 이제 확립되는 것은 전주작기로 가져야 하고, 근데 시작은 여기다라고 했고, 영아는 움직이는 것보다 정지되는 것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정지된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더 선호하며 지각한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지 않고, 신생아의 두개골, 6개의 숨구멍 맞고요. 모로반사, 껴안는 반사 운동, 껴안으려고 하는 거, 바벤스키, 발바닥을 펴고 오므리는 거. 이렇게 모로반사와 바벤스키 반사는 여러 번 나왔어요. 알았죠? 거기 이제 5번 보면 영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서열화를 획득하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죠. 물화론적 사고는 전조작기에 해당돼요. 유아기, 성적 의심 청소년기, 애착관계가 여기가 맞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난근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전조작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죠. 그러니까 그 유아기에 해당돼요. 그렇죠? 피아제로는 전조작기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죠? 유아기는 항남이니까. 자, 그 다음 6번. 옳지 않은 거. 애착관계 맞고요. 성 정체성을 확립해버리는 것은 청년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 확립. 청년기의 주요 과업이 뭐죠? 결혼이에요.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고 결혼을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체성이 확립되고 되어야 한다. 울음, 옹알이 등의 언어적 변화를 한다.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등의 반사 행동이 나타난다. 그죠? 기쁨, 분노, 슬픔 등의 기초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애착관계 및 대상용 속성. 맞네요?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또 나왔네요. 자, 피아제, 감각운동 단계에 해당되고 목적 지향적 행동이 나타나죠. 이 목적 지향적 행동은 특히 2차 도식 협응기인 것이죠. 그죠? 네.
자, 서열화 분류하는 어디예요? 서열화 분류하는 구체적 주악기. 아동기. 그죠? 자, 8번. 영악기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외부 자극에 주로 반사 운동을 한다. 맞네요. 반사 운동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주 양육자와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니까. 그죠? 대상용 특성 발달하고 서열화 누구? 다시 한번 아동기. 그죠? 구체적 주악기. 자, 9번. 영악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제1성장 급등기라고 하죠. 여기를 프로이트의 구강기, 피아제의 감각 운동이 맞고 생존 반사. 여기 보면 이게 18회 때 처음으로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이제 기출 문제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지만 OX 문장으로는 이 반사 운동기는 이제 반사기는 영악기 맨 앞부분에 신생아기에서 다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OX 문제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진도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특히 이제 오이코 스터디 지금 참여하시고 OX 문제양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만약 오이코 스터디에 지금 부담돼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기출문제를 회독하시고 시험 직전에 기출족보 OX를 풀어보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로 풀어보는 거지만 OX 문제를 따로 접하게 되면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공무원 강의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교재가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이제 국어든 한국사든 그런 과목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교재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시험 시기에 맞게끔 해당 교재로 해당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OX 강의는 주로 시험 직전에 합니다. 마무리 점검. 기출문제를 회독하신 분들을 마지막으로 OX 문장으로 또 점검하는 거예요. 당연히 OX 문장은 기출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또 빠진 논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서는 가령 3번 그래. 생존반사, 연화반사 그 빨기 반사는 이제 생존 반사 맞는데 바벤스키하고 모르 반사는 원시 반사거든요. 그래 이제 3번이 옳지 않았어.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았으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답이 너무 명확하게 2번이 맞아. 근데 나머지는 2번이 명확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이렇게 문제별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걸 떼어놓고 한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로 보게 되면 이게 맞았나 틀렸나 그래서 마무리로 그래서 논점을 연습하는 거예요. OX를. 그래서 OX 책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면 이제 기출문제 충분히 회독하시면 시험 직전에 뭐 한 달 남겨놓고 기출족보 OX 문제를 풀어보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아셨죠? 자, 10번 보면 영악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은 사회 정서적 발달이 중요하다.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의 신이죠. 여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죠. 자율성 대 수치심이 아니라 제일의 성장급등기 맞죠? 자, 11번 옳지 않은 거. 인지발달은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며 언어, 추상적 개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서발달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점차 부정적 정서까지 포함된다. 이게 21회 때 나왔을 때 요게 지금 새롭게 낸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낸 문장이에요. 이건 왜 틀렸냐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시작하여 점차 긍정적 정서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바뀐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출생 직후 흥분 상태, 흥분만 있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불쾌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쾌해 반응이 나타납니다. 언어 발달, 인지,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고 영아와 보호자 사이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낯가림이 시작된다. 낯가림 5, 6개월에 낯가림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1번도 감각운동기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나 추상적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직. 그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제 전주잡기로 가서 정개념적 사고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 영화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콜버그의 전인습적 도덕기에 해당한다. 아직 여긴 도덕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습적 도덕기는 유학에 해당되죠. 에릭슨의 주 양육자와의 신뢰감 대 불신감 맞죠? 피아제 보존 개념은 구체적 잡기 즉 아동기예요. 프로이트 거세 불안은 난근기예요. 난근기니까 어디예요? 유학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 융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 생활 양식은 융 거가 아니죠. 개념이. 생활 양식 누구 거예요? 아들러 거죠. 그죠? 그리고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 사후세경에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아인스워드 애착 유형. 이게 애착 유형이 16회 때 이게 삐껴 나왔거든요. 한번 딱 나왔어요. 이렇게. 어린이집에 맡겨지게 된 영희는 엄마가 자신을 어린이집에 놓고 떠나려고 하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울었고 2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도 영희는 안정감을 보이지 않고 엄마를 원망하듯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이건 지금 불안정 애착에 해당되고 불안정 애착에 3가지가 있는데 저항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이 있는데 그 중에 불안정, 저항 애착에 해당됩니다. 그 1번, 2번 안정 회피형, 안정 저항 애착 이건 만들어진 문장이고 그냥. 그러니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뉘는데 이 불안정 애착이 다시 3가지로 나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아기로 가겠습니다. 2세, 3세 유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냈어요. 2세, 3세. 2세, 3세면 지금 영아기와 유아기가 지금 같이 이어지는 형태의 부분인데 숟가락질을 할 수가 있다. 혼자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 맞아요. 프로이트의 이론의 학문기에 해당되고 배변 훈련이 시작된다. 프로이트는 이제 이걸 보게 되면 프로이트는 0세에서 1.5세까지 그 다음에 학문기가 1.5세에서 3세까지 그 다음에 난근기가 3세에서 6세까지예요. 그러니까 학문기에 해당되죠. 자,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시작되고 분리불안이 늘어난다. 애착관계가 시작되는 거 0세에서 2세 사이에 해당되는 영아기에 해당되고요. 그죠? 낯가림과 분리불안인데 낯가림과 분리불안은 낯가림 5, 6개월 그죠? 분리불안은 대상형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9개월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분리불안은 이제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넣어놨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언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낱말을 이어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3세에는 3개 낱말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세경 유아 3개 이상의 낱말을 연결해서. 그리고 2, 3세가 지금 그 2세가 감각운동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아기가 끝나면서 유아기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아기 쪽이 맨 처음에 전주잡기인데 전주잡기의 정개념적 사고 단계죠. 이게 이제 언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2번. 유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서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는 완만해지죠. 왜? 영아기가 제1의 성장 급등기니까. 속도가 빨랐으니까 이제 완만해진다는 표현이 맞고 주로 감각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영아기죠. 감각운동기인. 전주잡기니까 여기는.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을 시키는 데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고 발달에서 직관적 사고.
그리고 전주잡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개념적 사고 단계,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그죠? 그다음에 물알론. 다 맞습니다. 자, 3번. 유아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피하지 하면 3차 순환 반응은 감각운동기죠. 그래서 기억 틀렸죠. 기억이 틀렸으니까 다 체크해버리면 3번 아니면 4번이 돼요. 니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에릭슨에 하면 정체감 확립 뭐예요?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니을인 거예요. 근데 니을 보니까 콜버그에야 하면 도덕성 발달 수준이 전인식적 수준 맞죠. 디귿 프로이트의 생식기 단계에 해당되는 청소년기죠. 이성 부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난근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성 부모를 사랑하죠.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하게 되는 웨디프스 컴플렉스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니까. 자, 4번. 유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콜버그의 후인습적 도덕 발달이라고 하면 틀리죠. 전입적 도덕이니까 후인습적은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바로 그냥 답은 나와버렸죠. 프로이트의 난근기에 해당하며 이성부모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이성부모에 아까 관심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3번에서. 그죠? 이게 바로 여기 난근기 웨디프스 컴플렉스. 이성의 부모를 사랑한다. 그죠? 자, 피아제 전주잡기에 해당하고 상징적 사고. 맞죠? 그래서 상징놀이, 즉 가장놀이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에릭슨의 주도성대. 여기는 에릭슨으로 따지면은 여기 자솔이 들어가니까요. 유아기는 3세, 6세는. 자, 융의 아동기. 융은 다 여기까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니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다. 뭐죠? 맞죠? 근데 이제 4번에 주도성대, 솔선성대 죄의식의 단계이고 책임의식이 고치된다라고 하는 그 문장도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유아기 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타율적 도덕기라고 하죠. 여기를. 전주잡기니까. 그죠?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다. 맞죠? 그다음에 난근기 들어가 있고요. 항남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즉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걔는 구체적 주잡기에 완전히 확립을 해요. 근데 의 시작은 여기예요. 중요한 문장이고. 자, 그다음에 6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피아제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 세산모형 실험 전주잡기 맞죠? 에릭슨 자솔이니까 솔선성대 죄의식이 이게 바로 여기 맞죠?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럴 컴플렉스가 나타난 난근기니까 맞고. 자, 콜버그 전인습적 도덕기라니까요. 인습적은 아동기니까 틀렸고. 자, 7번. 옳은 것은 주요 발달과업 중에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맞네. 왜? 항문기가 들어가죠. 항문기가. 피아제 전주잡기, 콜버그의 전인습적 수준, 에릭슨의 자솔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활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전주잡기 이제 물활론적 사고죠. 이걸 벗어나는 건 구체적 잡기, 즉 아동기예요. 걔는. 자, 8번 해당하지 않는 거 상징적 사고. 아까 이제 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는 통찰기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죠? 감각운동기, 즉 그 영하기에. 근데 여기가 이제 확립된다고 했고 맞아요.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는 청소년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 9번. 지금 여기가 14번까지 있는데요. 그죠? 자, 그다음에 9번.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의 전주잡기 시기. 그건 맞았죠. 근데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틀렸죠. 분리불안은 어디? 영아기. 그죠? 이제 9개월, 생후 9개월, 10개월. 그 이제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획득될 때 이제 분리불안이 같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그 이제 2세 이후에 이제 거기 그 해설에도 넣었지만 18개월 이후에 차츰 감소하다가 24개월 경에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이드라고 나와 있죠. 프로이트는 프로이트로도 나오고 프로이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시기로 이성의 부모에 관심을 갖는 시기예요. 난근기 때.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보상과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 보상과 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이 이게 바로 전인습적 도덕기 1단계예요. 그러니까 보상 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이 1단계가 전인습적 도덕기인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전인습적 도덕기가
1단계, 2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3세, 6세는 콜버그의 전입적 도덕기인데 전입적 도덕기는 1단계, 2단계거든요. 1단계는 복종, 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 2단계가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그죠?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로 부모와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솔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다. 아, 좋은 문장이죠. 물론 제가 이론서나 핵심 이론 노트에 다 반영을 해놨지만 성적 정체성이 뭐냐. 그죠? 그것 좀 같이 알고 계시고 3세경의 유아가 최초로 자신을 남자, 여자로 범죄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했고 자, 그다음에 10번. 옳은 것은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게 지금 17회 때 문장에서 아까 2번에서도 나왔던 건데 콜버그의 전입적 도덕기죠. 그죠? 피아제 그 전주적기는 이제 타율적 도덕성이죠. 자율적 도덕성은 구체적 잡기입니다. 심리사회적 유해는 청소년기. 그 다음에 보존기술 분류. 이거 뭐예요? 보존 기술과 분류 기술. 구체적 잡기예요. 아동기. 그죠? 11번. 옳지 않은 것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엘렉트로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 맞죠? 또 다시 한번 보상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하는 시기, 즉 전입적 도덕기라는 걸 말하고 있고 1단계. 그 다음에 자솔 중에서 솔선성 대 죄의식, 주도성 대 죄의식, 그죠? 그 다음에 성적 정체성이 발달한다. 아까 그 9번에 5번 문장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자,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둔화되는 거죠. 영아기는 제1의 성장급 등기고 이제 또 빨라지는 게 이제 청소년기가 제2의 성장급 등기니까 그래서 영아기하고 청소년기 때 빨라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것은 영아기보다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성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성역할 내면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성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 문장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세산무형 실험,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주잡기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점 수용력이 매우 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피아제 전주잡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걸 비약적 추론을 전환적 추론으로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동생을 미워하니까 동생이 아파버렸다. 이게 바로 이제 전환적 추론이에요. 이걸 비약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특정 사건으로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하는 사고. 전주잡기 특징입니다. 그거 맞아요. 이 전환적 추론 밑줄 그어놔야겠죠. 이렇게. 그죠? 다 제가 이런 용어들은 시험에 이제 이렇게 이 비약적 추론인데 이걸 이제 우리 시험에 지금 전환적 추론으로 나왔으면 전환적 추론의 용어를 우리 이론서나 여기 핵심 이론 노트에 이렇게 반영을 해요. 항상. 알았죠? 왜냐면 시험에 나온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13번. 유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겸하고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겸한다. 그럼 맞아요. 물론 이제 여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겁니다. 남아나 여아 모두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그럼 맞아요. 그것도. 네, 여아가 겪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이제 1번 난근기가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고 콜버그에 의하면 전입적 수준이잖아요. 그죠? 피아제 전주잡기. 그 상징적 사고는 맞고 인지 발달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여 완전한 수준의 분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전주잡기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분류 능력이죠. 그러니까 단순 유목화라고 했었어요. 구체적 잡기가 이제 다중 유목화, 완전한 분류이고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지만 완만해지는 겁니다. 자, 14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발달한다. 맞고요. 놀이를 통한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징 놀이와 집단 놀이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제 아동기로 가게 되면 단체 놀이로 가게 돼요. 신체 성장이 영아기보다 빠르다. 또 틀렸죠.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정개념적 사고 단계에서 그다음 이제
전주잡기는 크게 둘로 나뉘거든요. 정개념적 사고 단계, 그다음에 직관적 사고 단계인데 이 정개념적 사고 단계 언어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정서적 표현의 특징은 일시적이며 유동적이다. 요거 지금 해설에도 넣은 것처럼 이때 3세, 6세 아이들 유아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이고 상황이 바뀌면 금세 다른 정서로 변합니다. 또 이제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격렬하고 그 지속 기간이 짧아서 쉽게 변하며 금방 잊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해설에 제가 보완해 놨으니까 거기까지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23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2장에서 나온 문제는 두 문제 그리고 한 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봐야 하는데 영화기하고 유아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태내기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한 문제로는. 자, 거기 영화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영아기가 나오잖아요. 영아기 0세에서 2세 이렇게 영아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각 학자의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먼저 프로이트로 보게 되면 구강기죠. 구강기. 그 다음 이제 에릭슨호로 보게 되면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죠.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피아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아제는 감각운동기죠? 감각운동기. 그죠? 그 다음에 융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 해당돼요? 아동기. 융은 다 아동기까지 다 아동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도덕성은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버그 도덕 발달 단계 전입적 수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우선 옳은 것인데 1번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바로 나와버렸죠, 답은. 그죠? 예. 자, 그리고 거기 분류, 서열화. 분류하고 서열화는 구체적 주약기의 특징이에요. 즉 구체적 주약기는 아동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동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거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남근기를 떠올리라고 했죠. 남근기는 항남, 이 두 가지는 유아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남근기에 해당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요거는 유아기, 즉 3세에서 6세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자. 상징적 사고는 전주잡기 특징이에요. 전주잡기 특징이니까 자, 여기는 감각운동기잖아요. 그죠? 전주잡기는 유아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1번 금방 나왔지만 나머지도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유아기가 또 나왔어요. 여기 이제 유아기에서 나왔어요. 유아기. 자, 3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자, 프로이트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해당되죠. 여기 두 가지 뭐예요? 항문기하고 남근기, 항남이 들어가고. 자, 에릭슨호로 보게 되면 자솔이 들어가죠. 자솔, 즉 자율성 대 수치심, 그리고 솔선성 대, 즉 주도성 대 죄의식. 그죠? 자솔이 들어가요. 자솔. 그 다음 피아제는 전주잡기죠? 전조잡기예요. 전주잡기는 둘로 나뉘죠. 전 개념적 사고 단계와 개념적 사고 단계와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단계로 나뉘어요. 그죠? 융으로 보게 되면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니까 여기도 융으로 보게 되면 아동기에 해당돼요. 자, 우리 영아기는
에릭슨의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지만 에릭슨은 여기를 뭐라고 했죠? 에릭슨은 여기를 유학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물체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미 나왔던 것인데, 자, 그리고 영아기보다 발달 속도가 느려진다. 영아기 다음에 유아기인데, 영아기 다음에 유아기죠? 여기. 근데 영아기는 제1의 성장급 등기죠? 여기가 제1의 성장급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유아기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둔화. 완만해지는 것이죠. 느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둔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달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해야죠. 영아기보다. 자, 그리고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책감에 해당된다. 즉 주도성은 아까 솔선성을 얘기하죠. 자소리 들어가니까 솔선성 대 죄의식, 주도성 대 죄의식 여기죠. 자, 프로이트의 난근기에 해당된다. 자, 항남이니까 맞죠? 자, 피아제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도달한다. 자율적 도덕성이 나왔는데요. 피아제는 우리 피아제만 가지고 보게 되면 피아제는 감전 구형으로 단계를 나눴죠. 근데 전조작기는 타율적 도덕성,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가 자율적 도덕성이죠. 그래서 타자예요, 타자. 여기가 자율적 도덕성, 자율적. 얘는 타율적 도덕성. 여기 자율적 도덕성. 알았죠? 그러니까 자율적 도덕성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죠. 아동기. 그죠? 전조작기는 유아기이고. 그래서 5번 옳지 않습니다. 자, 어때요? 2번 지금 제2장 태내기, 그 다음에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에서 출제되는 것도 기존의 기출 논점에서 다시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